안녕하세요. 솔젠파워텍 유진승 이사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한 해인데요. 우선 3월에는 5년의 선택, 대선이 있고 4월에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RPS 장기 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전력거래소 S&P REC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바닥 깊은 줄 모르고 빠지기만 했던 전력 가격이 저와 발전사업자 그리고 발전사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께서도 2022년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발전사업자 그리고 발전사업을 관심 있게 보시는 여러분들도 2020년도는 발전사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알리100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리100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리100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알리100이란 용어는 영어로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사실 용어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생산하고 활동하는 데 소비되는 전력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전기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다시 말해서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전기로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세계 유수 기업들이 이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 원리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을 위해 탄소 배출권을 사는데 몇백억을 소비하고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팔아 기업 매출 전체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탄소 제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그럼 알리100의 시작인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8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 요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파리기후협약으로 구체화되면서 참여국 모두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구체적인 감축량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행하면서 알리100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파리협정은 지금 보시는 요약본처럼 전체 196개국에서 참여하고 2020년부터 시행된 협정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협정서입니다. 감축 목표는 자발적 감축이고 이행 방법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상 현상을 보고 있자면 파리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협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기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주요국 탄소 감축량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37%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2년도 현재 진행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정책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빨리 세계적인 흐름에 동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보도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돈에 민감한 기업이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게 목돈이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애플이 최근 내놓은 광고, 아이폰 같은 제품 대신 아기가 등장합니다. Will be carbon neutral by your 10th birthday. 애플은 203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And by 2030, Apple will be 100% carbon neutral across our entire end-to-end footprint, including our supply chain and the use of our products. 애플만이 아닙니다. 100% 신재생 에너지만 쓰는 기업들의 모임인 RE100.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나이키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SK 계열사들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건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돈과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 시작된 탄소 배출권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 대금은 6,200억 원.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1,500억 원을 탄소 배출권을 사는 데 쓴 반면 화학기업 휴캠스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 3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의 3분의 1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좌우합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따로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가 우선 대상입니다. 한국이 유럽에 수출할 때 더 부담해야 할 돈이 7,200억 원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는 그 타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못 바꾸면 밖에서 압박 들어와가지고 이건 물건 못 팔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한국 경제의 위기일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지구의 생존 같은 조금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런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알리백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보면 이곳에 자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은 수출도 어려워지겠죠.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정말 빨리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백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은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하는 의무는 아닐까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